네, 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이 얘기는 저희가 너무 많이 했는데 금투세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이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래도 금투세는 유예가 되는 분위기다, 유예됐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말이 참 많은데 지금 이 금투세와 관련된 현황이 좀 어떤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법이 어떻게 되느냐를 계속 지켜보면서 네. 이제 언제쯤 다룰까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네. 자, 지난주까지 이제 여야가 예산안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해왔었는데 결국엔 무산됐습니다. 사실 금투세법도 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놓고 지금 여야 간의 대치가 계속되어 왔었는데요. 일단 15일 날 예산안 협의가 무산되기는 했지만 이 금투세법과 이제 뭐 종부세라든지 종부세 인하와 같은 이제 쟁점 법안 중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이제 민생 경제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었다 정도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이 제가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지금쯤 한번 금투세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일단 금투세법 지금 여야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했던 법안입니다.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예정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정부와 집권 여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주식 시장이 좋지 않으니 이 법을 최소한 2년 정도 유예를 하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입장차가 잘 좁혀지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제 2년 유예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정도의 입장 합의를 이루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금투세 시행 대신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먼저 한번 준비를 해보고 이제 거래세가 사실상 없어지면 소득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투세법을 그때 즈음에 이제 도입을 하자 정도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다라는 걸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년 유예 정도로 지금 가닥이 잡힌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던 그 쟁점 사항이 그 대주주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대주주 기준이 있었는데 네, 그 맞습니다.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제 기존에 이제 10억이었던 거를 이제 100억까지 늘리자라는 게 정부 쪽 입장이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그거만큼은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지금 앞으로도 살짝의 미세 조정이 있을 예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적 입장을 이제 대승적으로 수용하겠다라는 야당 입장이 나온 상황에서 그 부분 아마 조금 당장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미세적으로 조금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확정된 것은 이제 유예는 사실상 확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만약에 법이 시행이 됐었다면은 정말로 큰 이제 주식 투자적 측면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큰 혼란은 일단은 막았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혼란을 일단은 막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금투세 유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점들이 있을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금투세법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이제 금투세 유예가 됨으로 해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이제 한국 시장 전반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조금 이제는 해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금융 거래를 통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여기에 대한 세금이 물리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간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제거가 일단 유예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한국 증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좀 부정적인 요인이 제거됨으로써 이제 코어적인 이제 밸류적인 가치로서 코어 밸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생겼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디스카운트 요소가 해소되었다고 해서 한국 시장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업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각 기업들 각 이제 성과들이 잘 나올 수 있게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실적 진검 승부를 할 수 있는 판이 깔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 거시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주식 시장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과연 이제 한국 증시의 한국 기업들이 이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는 좀 남은 과제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2년
2년이라는 시간 후에는 어쨌든 금투세가 진행이 되는 거인 만큼 안 그래도 어려운 시장에 더 떠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투세 유예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수급에는 어느 정도 좀 도움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금투세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게 또 법인세도 있거든요. 네. 저는 법인세가 더 큰 것 같아요. 법인세가 우리나라가 사실은 OECD 국가들 중에 5년 내 법인세의 변화를 보면 가장 긴축적이었다. 긴축적이었다는 표현이 맞지 모르겠지만 법인세가 가장 빠르게 높게 올라온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업의 어떤 비용을 낮춰주는 이슈에서는 금투세보다 저는 법인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 같고 이 부분은 아직은 조금은 이제 좀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실적이죠. 실적이 지금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봤을 때 하향되는 속도가 얼만큼 가팔라질지 아니면 생각보다 완만해질지 이런 부분인데 그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워낙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자꾸 정부의 스탠스를 보는 거죠. 금투세를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재정정책과 관련된 수요를 돋아준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김에 혹시 법인세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자님 이거 혹시 체크가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슈는 법인세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네. 법인세가 이제 지금 25%인데 집권 여당과 이제 정부 쪽에서는 20%까지 낮춰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해오다가 사실 국회의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그 중재안이 바로 1%포인트를 인하하는 선에서 이제 양당이 합의를 하고 통과를 시켜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야당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여야 이제 예산안이 사실상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다라는 소식이 들리기 직전이었는데요. 막판에 이제 정부와 집권 여당에서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다시 지금 여야 협상이 결렬된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정부 측에서는 이 법인세 부담을 낮춰야지 이제 국내 기업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다. 이제 외국 기업보다 더욱 나은 실적을 낼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제 법인세 인하가 사실상 한 100여 개 기업 정도에 해당하는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이제 부자 감세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TSMC와 같은 이제 삼성전자의 가장 큰 반도체 라이벌 같은 경우에도 법인세 부담이 적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좀 낮춰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또 여야 이제 국회에서 이 이슈가 다뤄지다 보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미칠 영향 굉장히 클 거에 비해서 이제 정쟁적 요소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올해가 한 보름 정도도 안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은 이 법인세를 몇 퍼센트 낮추는 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내년도 경제 그리고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법인세 부분은 좀 합의를 봐서 조금이라도 좀 낮추는 방향을 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서 결국은 이제 지난주에 연준이 50bp 빅스텝을 단행을 했지 않습니까? 빅스텝도 사실 예전에 비하면 엄청난 금리 인상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4.5%까지 올라오니까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안 좋게 침체의 그림자를 더욱 키웠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밟다 보니까 네. 마치 빅스텝이 다행이다. 네. 뭔가 네. 조금 덜 올렸다라는 인식 때문에 사실 이 빅스텝을 단행하기 전까지는 뉴욕 증시도 괜찮았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빅스텝을 가겠네라는 이제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빅스텝을 단행을 했고 제롬 파월 페드 의장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인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좀 아직까지도 위기다라는 이제 메시지, 이제 뉘앙스의 말이 더 강해지면서 되려 빅스텝을 단행한 이후에 시장에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만 봐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만 16%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이나 애플,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많은 이제 주가 하락을 보이면서 시장 불안감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뉴욕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까지 부정적인 영향, 이제 빅스텝에 대한 기대감에 비해 훨씬 더 부정적인 불안감을 더 키우면서 시장에선 과연 이러한 이제 금리 인상이 국내 시장과 이제 글로벌 주식 시장, 금융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어디까지로 확대 해석해야 되는가, 어디까지를 이제 정말로 이제 경계선까지 봐야 되는가를 놓고 지금 이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페드가 긴축을 원하는데 시장이 또 따라주지 않는다면 페드는 더 앞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시장의 영향은 어느 정도고 또 한국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 연말까지의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의 여부에 따라서 이제 내년도 거시경제 방향을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요번에 이제 페드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FOMC에서 이제 기대 목표 이제 금리 수준을 4.6%에서 5.1%까지 올렸습니다. 결국에 이제 4% 중반에서 결국 5%까지 아직 남아 있는 숫자가 있다는 것인데 그 문제는 또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약간은 조금 잦아드는 분위기까지 목격이 되면서 지금은 좀 속도 조절을 할 때가 아닌가, 그리고 페드에서도 이걸 좀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리세션 우려가 있었습니다. 리세션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되려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잡히고 이제 미국에서 조금 더 강력한 타이트한 이제 드라이브를 걸면서 조금 잡혔다 싶었는데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이어진 이야기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었죠. 이제 물가 인상과 이와 더불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모습이 보였었다면 지금 이 시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다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슬로우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바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약간 약한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이제 경기 침체가 같이 이제 온다라는 측면인데요. 자, 슬로우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아주 이제 약하게 계속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려 예측이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차라리 강하게 경기의 하방 압력이 강하게 들어와서 그럴 경우에 이제 대응도 좀 발빠르게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좀 속도감 있는 전개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어디까지를 선을 끄어야 될지가 좀 애매한 경계가 있다 보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의 이제 반응에 바로바로 또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조금 이제 동조화가 안 되던 경향성을 띄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다시 또 미국 경기에 굉장히 또 이제 락인되는 효과가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좀 되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졌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슬로우플레이션, 참 이 말들이 좀 어려운 거 아니면 좀 새로운 조합들도 나오고 있는데 뭔가요?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인데 올해와 같이 뭐 한 예를 들어서 미국 기준으로는 뭐 10%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 그 인플레이션의 강도가 좀 낮아진다고 해서 슬로우플레이션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이제 계속 증가를 했었다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그쵸. 같은 이제 경기 침체와 같이 동행하는 게 있었는데 또 재미있게 최근에 인플레이션 분명히 조금 빠지지 않았습니까? 내려오고 있죠. 예. 내려오고 있는데 이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올라가 있는 수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내려가는 이 수준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스러운 정도의 이제 인플레이션 숫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기가 이제 좀 에너지 가격도 좀 잡히는 것 같고 이제 곡물이나 원자재 가격도 좀 잡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부담은 큰 편이라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자이언트 스텝을 밟다 보니까 빅 스텝이 조금 작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제 인플레이션도 워낙 컸다 보니까 이게 좀 떨어지니까 좀 다행이다 싶은데 사실은 이 떨어져 있는 인플레이션 숫자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담들이 과연 언제쯤 이제 제자리까지 갈지 이 속도가 결국엔 관건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역사 사례를 걸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싶은데요. 네. 슬로우플레이션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던 당시 뭐 2005년, 2007년 그리고 2010년 당시에 똑같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네. 아직 저희는 맞이하지 않았지만 그렇다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슬로우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제가 미국에서도 많이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정의가 각각 좀 다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요거에 요렇다고 설명을 하고요. 어떤 분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리세션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앵커님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경계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슬로우플레이션이라고 지금 정의되는 것도 어찌 보면 약한 수준의 스태그플레이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결국에는 지금 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그 용어들 그리고 이제 정의들이 가느냐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거시적으로 좀 보셔가지고 과연 이 경계 침체 분위기 속에서 언제쯤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그리고 좀 구체적인 기업들이 이러한 부진한 실적 속에서 반등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이제 미래 먹거리들을 좀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종목과 이제 미래 산업들 중심으로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본다면은 이러한 기업들의 극복 시기 또는 이제 경기를 이제 반전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이제 불안한 시장의 거시적인 환경이 이어질 것이라고 볼 건데 이제 내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페드가 속도 조절을 얼마나 할 것인지 이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의 추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금리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추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조금 보셔야 될 거기 때문에 아마 1월에서 3월 정도에 이제 페드의 좀 방향을 보시면 내년도 투자의 방향도 조금 어느 정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되는 게 이런 슬로우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좀 반갑네요. 왜냐하면 예전에 70년대 우리가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잖아요. 그때 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도 내려올 때는 주가가 그 금리와 뒤집어서 계속 올라갔거든요. 네. 내년에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수준이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는 방향성에 연준은 만족하진 못하지만 시장은 이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올라가게 하는 그런 70년대와 같은 극단의 상황에서 있었기 네. 때문에 저는 조금 뭐 슬로우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내심 반갑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네요. 네, 저도 한번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시장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